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해드릴 자료는 정말 흥미진진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인류의 미래, 그 극적인 연대기에 대한 건데요. 다윈의 생물학부터 요즘 우리를 바짝 긴장하게 만드는 AI의 역설까지 인간이 스스로의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으려 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세계적인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남긴 아주 대담한 말이 있습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해방운동이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과거의 해방운동들이 특정 계층을 억압해서 풀어주는 거였다면 이건 스케일이 아예 다릅니다. 인류 전체의 생물학적 조건 그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치려 하거든요. 말 그대로 인류의 운명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진짜 과격한 사상인 셈이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트랜스 휴먼이 정확히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진화를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술을 써서 인간의 한계를 인위적으로 확 끌어올리겠다는 뜻입니다. 능력을 키우고 심지어 영생까지 노리는 거죠. 재미있는 건 피터 틸 같은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이 여기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며 밀어주고 있다는 건데 사실 이 생각의 진짜 뿌리를 찾아가 보면 무려 1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두 번째 파트, 다윈 고정된 세계를 깨다입니다. 이 거대한 생각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찰스 다윈 이전 시대로 시야를 좀 돌려봐야 합니다. 자, 이 두 세계관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정말 극명하죠. 고대 그리스나 기독교 전통에서는 모든 생명체가 절대 변하지 않는 존재의 대사슬에 묶여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고정불변의 세계였죠. 그런데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하면서 이 단단한 사슬이 그야말로 산산조각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본질 같은 건 없고 우연한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유동적으로 변한다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다윈의 적자생존 말인데요. 다들 아시는 멜서스의 인구론에서는 생존 경쟁을 그저 서로 죽고 죽이는 암울한 현실로만 봤잖아요. 하지만 다윈의 시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윈은 오히려 이 무작위적인 환경 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이야말로 생물학적 다양성을 만들어내고 진화를 이끄는 엄청나게 긍정적인 원동력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다면 인간 특유의 그 고결한 도덕성이나 공감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요? 화면의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죠.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신체적으로 너무 약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협동을 해야만 했죠. 그리고 그 협동을 하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해진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이타심과 자비심 같은 최고의 정신적 강점을 만들어낸 거죠. 정말 기막힌 진화의 결과물 아닌가요? 세 번째 파트, 진화의 낙인과 과학적 초월입니다. 다윈이 1871년에 인간의 유래를 쓰면서 발견한 놀랍고도 씁쓸한 모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등장합니다. 다윈은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졌다고 해도 결국 하등동물에서 출발했다는 사실 자체는 지울 수 없다고 봤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척을 해도 우리의 육체 그 자체에 비천한 동물의 기원이 낙인처럼 떡하니 찍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류가 마주한 엄청난 딜레마입니다. 우주를 꿰뚫어보는 신과 같은 지성과 고귀한 정신을 가졌는데 정작 껍데기는 야만적이고 한계투성이인 짐승의 육체에 갇혀 있다는 거죠. 이 기막힌 부조화가 바로 새로운 상상력의 불씨가 됩니다. 아니, 굳이 그 느려터진 자연 진화를 기다려야 돼? 과학의 힘으로 이 나약한 육체를 그냥 업그레이드 해버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네 번째 파트, 트랜스 휴머니즘, SF의 옷을 입다입니다. 앞서 말한 도발적인 질문은 1920년대 초기 공상과학 작가들과 진보적인 과학 엘리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게 되는데요. 이 화면의 타임라인을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 다윈의 진화론 발표 이후에 위누드 니드 같은 선구자들이 먼저 인간의 육체 개조를 예측했고 이게 우주전쟁을 쓴 SF 거정 H.G. 웰스에게 큰 영감을 주게 됩니다. 그러다 마침내 1927년 줄리언 헉슬리가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단어를 세상에 공식적으로 처음 내놓게 되죠. 인류가 스스로를 초월한다는 의미로 말입니다. 그럼 1920년대 엘리트들이 꿈꿨던 미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정말 엄청나게 낙관적이었습니다. 과학이 육체를 변형시켜서 질병도 죄악도 싹 없애버릴 거라고 믿었죠.
뇌와 기계를 연결해서 우리의 위대한 정신은 그대로 보존하고 약점투성인 육체만 싹 갈아치우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지성으로 육체의 한계를 짓밟고 영생과 신의 영역을 정복하겠다는 그야말로 벅찬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5번째 파트, 현대 인공지능이 가져온 반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토록 장밋빛이었던 1920년대의 꿈이 10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가장 끔찍한 악몽으로 변해버렸는지 볼까요? 이 표가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1920년대에는 우리의 위대한 정신에 비해 육체가 너무 낡았다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AI가 등장한 현대에는 이게 정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기계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정신마저 훌쩍 뛰어넘어 버릴 위기에 처한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그 잘난 인간의 지성이 더 이상 우월하지 않은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현대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이 느끼는 공포를 이 3단계로 차근차근 짚어보죠. 처음엔 그냥 골치 아픈 계산 좀 시키려고 컴퓨터를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스스로 지능을 갖추더니 수백만 년 걸리는 인간의 진화 속도를 가볍게 무시하고 엄청난 속도로 똑똑해지는 겁니다. 결국 AI가 인간을 초월하는 초지능에 도달해서 우리를 완전히 쓸모없는 존재로 대체해버릴 거라는 아주 현실적이고 소름 돋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화면에 떠있는 이 100이라는 숫자, 이거 정말 무서운 숫자입니다. 요즘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인류가 서서히 기계랑 결합하는 그런 여유로운 미래를 상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불과 100년, 고작 100년 안에 초지능 기계가 나타나서 우리를 무력화하는 걸 넘어 지구상에서 아예 멸종시켜버릴 수도 있다고 진지하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정말 뼈아픈 아이러니죠. 생물학적 한계를 극복해보겠다고 우리 손으로 야심차게 만들어낸 기술이 역으로 우리 종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릴 멸종의 위협으로 돌아왔으니 말입니다. 시작할 때 우리가 살펴봤던 후쿠야마의 그 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는 경고가 왜 나왔는지 이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선으로 쫙 연결되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해설의 핵심은 이 묵직한 질문 하나로 귀결됩니다. 기술은 결국 우리의 생물학적 족쇄를 풀어줄 구원자가 될까요? 아니면 우리를 영원히 역사 속으로 지워버릴 파괴자가 될까요? 우리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거대하고 흥미로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